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경제 지표의 부진 등의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35.7포인트 0.2% 떨어진 16,360.18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탠다드앤푸어스 500지수는 0.1포인트 내린 1,873.81을, 나스닥 종합지수는 6포인트 0.14% 오른 4,357.97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의 민간 고용과 서비스업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시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2월 민간 고용 사정이 예상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미국 고용 분석 업체인 ADP는 2월 민간 부문 고용이 13만 9천 명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에 12만 7천 명보단 많았지만 시장의 예측치 16만 명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혹한과 폭설 등 날씨 탓으로 민간 고용 증가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ADP 고용 지표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전체 취업자 수를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로 미 노동부는 2월 고용 동향을 오는 7일 발표합니다. 지난달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은 미국의 지난달 서비스업 PMI가 51.6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53.6을 밑돌고 지난 1월에 54보다 낮은 수준이며 지난 2010년 2월 이후 48개월 내 최저치입니다. 특히 고용지수는 지난 1월에 56.4에서 지난달은 47.5로 급락해 201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50을 밑돌았습니다. 미 연준은 최근 미국 경제가 다소 완만한 속도의 확장세를 지속했지만 추운 날씨가 일부 지역의 성장을 둔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 혹한이 소매 판매와 제조 등 많은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베이지북에서는 날씨가 119번이나 언급됐습니다. 이는 지난 1월 경제의 완만한 확장세보다 악화된 평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추운 날씨가 경제활동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힘에 따라 오는 18일, 19일 양일간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날 큰 폭의 반등세를 보였던 유럽 증시는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며 하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지표가 기대를 밑돌았고 ECB 통화정책 회의까지 앞두고 있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지수는 0.71% 내렸고 독일 닥스 30지수도 0.5%가량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카크 40지수는 역시 0.1% 밀렸습니다. 이날 유럽 지표는 호조세를 보였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진 못했습니다. 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는 지난해 4분기 유로존 GDP 수정치가 전 분기 대비 0.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3분기에 0.1% 성장을 웃도는 수준으로 유로존의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시장 조사업체 마킷은 지난달 유로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통합한 복합 PMI 확정치가 53.3을 기록해 지난 2011년 6월 이후 30개월 내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언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하루 전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로 사상 최고 랠리를 펼쳤던 뉴욕 증시가 간밤엔 혼조세로 마쳤더군요. 장중에 S&P 500이 살짝 신고가를 썼을 뿐 종가상 다우와 함께 소폭 밀렸고요. 나스닥만 페이스북의 신고가 경신에 힘입어 14년 내 최고 종가를 살짝 올리는 모습 정도만 보여줬습니다. 민간 고용과 서비스업 지표가 부진했던 가운데 연준도 베이지북을 통해 추운 날씨 탓에 일부 지역의 성장세가 둔화됐다라고 평가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컸던 하루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정상으로도 ECB 통화정책 회의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시끌시끌한 우크라이나 사태도 긴장은 많이 떨어졌지만 일단 완전히 봉합은 안 된 상황 속에서 사태를 주시하는 관망세 역시 컸던 하루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악재는 없었지만 산발적인 악재들이 여러 차례 등장한 가운데 뉴욕 증시는 전날 신고가를 찍었다는 부담을 안고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을 맞는 그 정도의 모습이었는데요. 전일 사흘 만에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면서 1970을 회복했던 우리장 역시 오늘 방향성 탐색 국면 정도가 펼쳐지리라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1970선을 회복한 상태, 코스닥은 연중 최고치인 상황. 오늘 어떤 장이 펼쳐질까요?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입니다.
샘플러스 신창한 전문위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총성 촌놈의 증시 타파 시간 신창한 대표님 만나볼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이래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사한 봄옷 입었네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교포 여러분, 그리고 각 증권사의 우리 동료 여러분, 그리고 펀드 매니저 여러분, 외국 증권사 외국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성촌놈 신창한입니다. 네, 어제 반등폭까지 아주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시장이 4월 만에 급반등하면서 1970선을 종가상 회복했는데 아마 한 1975까지 올라올 거고 올라오면 땡큐다 하고 팔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낙폭과대 경기 민감 대형주들은 많이 올랐다가 윗꼬리를 달고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수보다 더 놀라운 거는 진격의 네이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이닉스 밀어내고 시총 4위까지 85만 원대까지 왔는데 80만 원 이상에선 팔라고 하셨지만 이거 너무 잘 가는 거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코스닥입니다. 510선 이상에서부터 현금화를 외치셨는데 뭐 꼭지는 못 판다 할지라도 537선 연중 최고치거든요. 전략 수정 생각은 정말 없으신 건지요? 글쎄요, 저는 뭐 코스닥을 대형주는 괜찮은데 저는 분명히 그 코스닥은 팔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오버슈팅이냐 오버슈팅이 아니냐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버슈팅이 아니냐 볼 때 이제 주로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게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오버슈팅이 아니냐 이를 볼 때 피봇을 주로 많이 보는데 이 주 피봇이 오버를 했어요. 보통 이 주 피봇이 오버하면 이 오버슈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30 이상에서 오버슈팅 이분이 조금 냉정을 하다 이렇게 보는데 코스닥이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525에서 535를 지금 3일 만에 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조금 저는 과열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가 제가 보통 우리가 이제 코스닥 종목을 볼 때 그물망 차트를 봅니다. 그물망을 이탈하면 보통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오버슈팅이 아닌가. 저는 뭐 변동성이 없고요. 따라가면서 저는 살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이버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80만 원에 한 팔자 했는데 저는 뭐 변함이 없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워낙 속된 말로 이제 뽀록이 났습니다. 삼성전략의 전략 진출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제 주구장창 삼성전자를 떠들어 버리니까 네이버, 우리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전혀 없는, 개인이 없는 네이버 주가를 갖고, 이제 굉장히 땡기는 주가 시세를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이버, 보통 우리가 주가 이제 저퍼주, 롯데라든지 뭐 신세계, 오리온전기라든지 1,0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주식, 그거 올리면 보통 인위적으로 올린다고 보면 되는데, 롯데도 마찬가지, 네이버도 마찬가지거든요. 전혀 그물망 차도 없는 자리로 올라갔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오버슈팅인데 굳이 따라갈 필요 있느냐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여러분 보다시피 항상 이제 선물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따라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또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주식입니다. 1970포인트. 뭐 어떤 분이 이런 말해요. 코스피는 제 친구가 딱 맞춰보면 코스닥은 못 맞추는데 이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시선을 코스닥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따라오게 교란 작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한 방을 여러분 때릴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코스피는 제가 볼 때는 오늘은 뭐 지루한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이 분봉을 한번 보면요. 어제 주가가 내내 아침에 갭 상승했습니다만 내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가기에 만만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주가 선물을 한번 보면 종가에 빠진 거 외에는 하루 정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걸 뭐를 말해주냐면 그만큼 지금 장세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힘든 그런 계력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장은 안 보일 때 현금화를 주력하자 이렇게 제가 보이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주가의 이번 주가죠. 이번에 주가 여러분 보다시피 1980 이 자리는 굉장히 높은 자리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표들이 과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주식 매수 타임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60일평이 돌아가는 그날까지는 냉철히 한번 봐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적어보고 60일평이 거의 다 이제 끝마무리입니다. 끝마무리니까
앞으로 한 열흘 정도만 숨을 골아가지고 현금화를 해놓으면 굉장히 좋은 장세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해라.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표가 이제 구름 변곡이 확대를 해보면 구름 변곡이 난 것 같은데 아직 안 났어요. 안 났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어제는 전환선입니다만 오늘도 전환선이 상승을 해요. 오늘도 전환선이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준선이 문제죠. 기준선이 아직 상승을 하지 않습니다. 상승을 하지 않는데 기준선이 앞으로 한 3일 있으면 상승해요. 제가 볼 때는 구름 변곡이 곧 날 것 같아. 구름 변곡 자체가 상승 신고가를 내면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 신고가가 좀 만만하지 않는 신고가 1180 지금 자리에서 10포인트 만만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는데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현금화 제가 어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리에 현금화에 1800 신고가를 내면은 더 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템포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지금까지는 현금화에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안전할 때 사는 그런 모양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다시피 일단 뭐 지금은 만기가 다 됐죠.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 남았는데 어쨌든 간 지금 기관의 휘둘림입니다. 기관의 휘둘림으로 지금 뭐 이제 일단 개인들이 다 물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외국인들도 단타 치다가 이제 기관 쪽으로 갔고요. 기관과 외국인 똑같은데 개인만 지금 물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어쨌든 간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좀 영리하게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도 이제 뭐 여러분들 더 나무래기도 싫어요.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뭐 돈이 되는데 부예지 준다하면서 전화 뚝 끊는 분도 있는데 부예 지르기도 싫고요. 어쨌든 간 장 자체가 여러분 오늘도 장이 빠지지 않을 걸로 이제 글로벌 증시가 혼조 약간 빠졌는데 저는 빠지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끝까지 개인들의 돈을 제가 볼 때 요즘 기관들 특히 기관이 우리 개인들을 과거는 조금 팔려주고 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개인들의 호주머니에 동전 한 입까지 탁탁탁 탈락하는 아주 악질적입니다. 뭐 요즘에 이제 뭐 세금이 좀 많아진다 하는데 그런 형태가 돼요. 너무너무 착취하는 그런 증권 상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하여튼 현명하게 잘 정리 본전하려 하지 말고 손해가 일정 부분에서 나오시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선물 평균 가격이 굉장히 낮아요. 선물 평균 가격이 너무 낮는데요. 자, 선물 평균 가격이 255 하방 이탈했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들이 선물은 한 100 정도 이루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막 청송님 과연 만기까지 255 한번 찍을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인위적으로는 안 찍을 것이다. 대외 악재가 큰 악재가 나오면 장중 개입으로 시가 개입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개입으로는 절대적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역시계곡선 보시면 답이 나오죠. 역시계곡선의 지금 중심부가 255.70, 255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흡입하려는 250 흡입하는 힘이 좋은데 거기에 역시계 자체가 하방이 아니고 상방으로 있습니다. 상방으로 있다는 것은 역시계를 땡긴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팔 때까지 나는 기다려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지금 너희 아래에 있던 것들을 팔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개인들을 물을 먹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어떤 좀 부디 현명함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거 생각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기관이 코덱스 레버리지 사는 것을 계속 보라 했는데 여러분들 큰 레버리지를 안 봤어요. 그래서 레버리지 오늘도입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산 게 코덱스 레버리지 계속 레버리지를 많이 산다. 그 다음에 최근 특이한 거는 포스코를 산다. 이거 이제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지하시고 특히 이제 기관 외국인들은 선물 이제 자기들이 걸렸던 걸 다 풀었어요. 풀기 때문에 오늘부터 뭐 네이버,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 세 종목인데 이 종목의 매수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줄었다는 것은 외국인의 기관들이 주가를 특히 삼성전자, 네이버, 자동차 이 관련 주식을 안 산다는 것은 거래량이 줄면서 장 자체가 한점들 힘이 없이 비리비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이 여러분 보다시피 비차익 순매수로 보시면 더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에 이제 베이시스를 여기서 못 기르는데 베이시스나 미결제 약정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이번 만기 선물은
제가 볼 때 빨랫줄을 한번 걸 필요 있다. 옵션은 빨랫줄 걸 필요 있다. 그냥 뭐 먹으면 대박, 안 먹으면 잃어버린다 식으로 옵션 양면에 빨랫줄을 한번 걸 필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큰 돈은 말고 제가 볼 때는 빨랫줄을 한번, 그 말은 선물 만기 전에 한번 사고가 한번 날 것 같아요. 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빨랫줄 옵션을 양면으로 소량으로 거는 거는 제가 용납을 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지금 어제 미국의 4대 지수들을 보면 거의 고가놀이입니다. 고가놀이라는 것이 쉽게 안 빠진다는 거거든요. 쉽게 안 빠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주가를 굉장히 고통을 줍니다. 왜 고통을 주냐면 횡보 국면이라는 거거든요. 그 횡보가 수익을 나는 횡보가 아니고 이 우리나라 주가는 횡보 때 고가주들은 플러스지만 나머지 주식들은 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인지할 필요 있다. 지금 주가 사전 아침 동시효과 정황을 보면 네이버를 상한가 보냈다, 하한가 보냈다 하는 짓거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예상 주가가 하한가인데 이게 뭐를 만드냐면요. 개인들이 몇 주 들어있는 호가를 조정합니다. 여러분 네이버 하한가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네이버 방금 전에 상한가였거든요. 지금 하한가로 내놨습니다. 이건 뭐냐면 네이버의 호가를 상한가에서 하한가에 몇 주 있나 보고 주가를 또 자기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이버 하한가 때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우리 개인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외국인들도 요즘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기관은 이미 돈 먹은 상태에서 기관들은 지금 보시면 선물이 돈 먹은 상태에서 내려가면 또 돈 먹도록 풋옵션 매수를 해놨어요. 이게 뭐 전부 누구 돈을 뺏겠습니까? 우리 개인 돈을 계속 뺏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일단 현금화에 우리는 갈 길을 가야 된다. 우리가 좋아하시는 거 있죠? 뭡니까? 프랑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가기 차트가 신고가 나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신고기가 1980입니다. 제가 80에서 굉장히 강력한 매도를 부르짖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여차하면 가기 차트가 음으로 전환했는데 그 전환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1955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수에서 15포인트 빠지면 장 자체가 싸늘히 식어가면서 장대 연봉을 크게 낼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초에 한번 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코스닥 가기 차트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코스닥 가기 차트는 쭉 왔습니다. 왔는데 가기 자체가 지금 조정 가기가 떴거든요. 떴는데도 조정 가기가 떴다는 것은 오버슈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 코스닥 저 친구가 코스닥 나쁘다 걔가 팔아놓고 올랐다. 여러분 주식은 저 팔고 올라야 됩니다. 자기만 모으면 됩니까? 다른 사람도 좀 모여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많이 모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고 현금화에 주력하고 조금 기다려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 좋아합니다. 청성천음 신청합니다. 코스피는 피봇 그리고 코스닥은 그물망 차트 봤을 때도 지금은 매도 자리가 맞다 하셨는데 특히나 코스피의 경우는 60일 이평선이 조금 힘을 내서 올라오는 모습 보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현금화에 주력하자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천음 샘플러스 신창한 전문위원의 의견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 미리 알려드리고 있죠. 이드코인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재료에 정확한 반응을 줬습니다. 제4이동통신주 KMI 한국모바일인터넷이 내주 초쯤 재도전 의사 있다라고 밝힘으로써 반등을 줬는데 아직까지 고점에 못 팔고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AS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축하드릴 사항도 두 가지 정도 생겼네요. NC소프트 20만 원 왔고 RF텍도 정확하게 12,000원대 목표가 찍으면서 팔 기회를 전일 줬던 것 같습니다. 목표가 도달했던 두 종목부터 축하드리고 AS 들어볼게요. 네, 일단 앞에서 시청하신 분이 계속 현금화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종목 추천을 계속하니까 참 좀 거시기한 상황인데 일단 어제 양시장 모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정말 오랜만에 관심 정보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빨간불을 켜면서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좋은 징조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동안에 우리 증시 2009년도부터 5년 동안의 박스권에 좀 갇힌 모습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상승과 하락의 과정은 있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차기 대선까지의 파동은 우리 증시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조정시마다 매수의 그런 관점에 담아야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우리 상하크 팩토리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상당히 좀 신중하게 종목 추천드리고 있고, 또 최대한 물리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요새 증권방송이 개편 시즌인가 봅니다. 제가 어제까지 총 4군데 증권방송에 고정 출연 제의를 좀 받았는데, 그만큼 우리 프로가 시청률이 높다라는 그런 증거겠죠. 관심이 높다라는 게 최근에 좀 몸소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더욱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에게 종목 추천을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책임감도 상당히 좀 막중합니다. 일단 어찌됐건 많은 관심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종목들이 급락 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었던 종목들도 있었고,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종목이 상승했던 그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코스닥 지수나 코스피 지수 모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상당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이 조금은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서 바닥권을 잇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SK 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CJ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아무도 증권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때 바닥 라인부터 벌써 10% 넘는 그런 상승폭이 이 증권주들에서 나왔었고요. 그리고 건설주들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소외된 종목들을 지금 빠르게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런 점이 중요한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당장의 수익, 물론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을 두고 추천을 드린다는 점 일단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어제 급락 후에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준 섹터가 조선주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 게, 급락 후에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바로 어제 조선주에서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은 이런 종목군들이 한번 반등이 치고 나오면 강하게 치고 나온다는 점, 그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NC소프트하고 RF텍을 좀 말씀드리면서, 어제 RF텍 같은 경우에는 한 12,000원 부근에서 정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도 한 2% 넘는 그런 상승이 나오면서 목표가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기관들이 한 4거래 연속으로 좀 매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물량 그대로 기관들에게 넘겨준다, 매도하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20만원 부근, 언저리 부근을 목표가로 좀 드렸었고, 어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양호하게 흐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종목들 특징적인 모습이 앞에서 말씀드린 급락 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되는 그런 종목이겠죠. 최근에 OLED 관련주들, SFA를 기준으로 해서 테라세미콘 이런 종목들도 급락 후에 급반등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짭짤한 그런 수익을 좀 얻어갔었고, 이번에 RF텍도 2월 25일 날 하한가를 맞고 옆으로 기는 모습에서 장대 형봉이 좀 나왔었고, NC소프트도 2월 24일경에 7% 폭락이 나오면서 투자자분들 공포로 몰아넣었지만은 그 누구보다 좀 냉정함을 갖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쌍바닥에 대한 강력한 지지 설명해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좀 기술적 패턴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어제의 상승은 당연한 원리다. 그리고 최근에 지수 상황에서 이런 패턴을 알고 있냐, 그리고 모르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거나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끔 지금 종목을 선별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분명하게 인지를 하시기 좀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4 이동통신 관련주들도 좀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한번 크게 수익을 냈었던 섹터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섹터들도 급락 후에 급반등이 나올 거라고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KBC를 중심으로 해서 컴텍 시스템이라든지 모다정보통신, 청와정보통신까지 이런 종목들 강하게 급반등이 나왔다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급반등 후에는 숨고르기가 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KMI의 시간적 재료가 나올 때까지 어떤 바닥권에서의 상승과 하락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기술적 반등이다. 그래서 단기성 매수는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디스플레이텍, 어제 디스플레이텍을 탑픽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시초가 매수, 사실은 조금 높게 써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만 역시나 조금은 밀리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종목들도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은 RF텍이나 NC소프트처럼 어떤 모멘텀이 됐든 급반등이 분명히 좀 나올 거라는 점, 그런 점을 인지를 하고 계시다가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레드로버에 대한 움직임, 레드로버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상당히 좀 수상한 모습이죠. 어제도 에너지를 응집하라는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레드로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신규 공략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를 하셔서 21선 강하게 돌파를 한다고 한다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4월 전부터의 주가 움직임은 테마성으로 다시 한번 분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지금 너잡프라든지 신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 연결 지으셔서 체크하시기 좀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제 썬데이토즈가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한가까지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장중에 저희 회원들하고 미친 척하고 하한가 근방에서 매수하자라고 매수 사인 드렸었고 제가 한 7,000주 정도, 한 1억 정도 시장가로 한 방에 쌓아 올려버리니까 바로 따라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무력에 한 10분 만에 빠르게 단기성으로 좀 차익 실현하고 나왔는데 어제 시간외를 보니까 한 3% 정도 상승이 좀 나아졌더라고요. 해서 이 썬데이토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급반등에 자리라는 점 인지를 하시길 좀 바라겠고 이제는 썬데이토즈 고수의 영역이라는 점, 무작정 홀딩하다고 있다가는 거품이 꺼진다는 점, 시장 상황 오늘은 조금은 심플하게 정리하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업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권주 건설주 최근에 상승해서 보듯이 바닥권에서 올라올 만한 종목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하셨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급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최근에 포커스 맞춰 찾아주고 계시죠. 어제 급락했었던 썬데이토즈 오늘 급반등이 예상된다고도 살짝 팁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두커 멘토님과 함께 해봤고요.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